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무시성법을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7장인데요. 무시성법은 그동안에 공부했던 사막의 종합이고 진공묘의의 수행의 종합이고 원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고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 말도 같은 말이고 사막 병진이란 말도 같은 말이고 이론의 체성이 합한단 말도 같은 말이고 이게 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립공부란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립공부예요. 그래서 대범, 선이라 하면 원래의 분별주착이 없습니다. 이 분별주착, 이 생각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얻어가요. 나의 성품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것은 아예 움직이는 작용이에요. 그럼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우리가 지금 듣고 생각하느냐? 이 각자의 성품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것을 알아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마치 달인 줄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움직이는 요것이 진짜 내 성품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요것은 성품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이것은 참 나는 아니야. 성품이 아닌 것도 아니지. 일부분은 나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요것은. 그러나 사실은 더 들어가면 나라고도 할 것도 없는 청정한 이 우리의 성품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비로소 깨쳐서 이 자리를 확실하게 확보해 가지고 든든하게 힘을 갖춰서 실제 경기에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비로소 오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다.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감정의 자유, 능력, 한계 상황에서도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 변하는 그 생활이 바뀌더라도 그 생활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이게 나갈 수 있는, 거기에 끌려서 그 어떤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갖고 뭐 하자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육도 윤회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 자기가 자기 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업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기질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디 참말로. 응?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의 힘으로 자기가 자기 주체적 인생의 삶의 주인이 돼서 어디서나 뭐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즉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 나 하나 마음 공부해가지고 나 하나 마음 좀 편하게 그냥 나 위해서 살다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세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마음의 자유를 얻는 목적이다 말이죠. 개인의 수행을 위한 마음의 자유만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원불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이 사은의 은혜에 대보온하는 것이 마음의 자유를 얻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그 사람은 대복락이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의 뜻을 둔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무슨 도?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은 선을 다 닦았다. 다 닦았다. 왜? 이 마음짜리 나라는 실체를 알지 못하고 밖으로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해도 그게 언젠간 가다가 무너지고 또는 거기에 상이 나오고 거기에 찌꺼기가 남고 거기에 가다가 언젠가는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참마음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한 사람은 갈수록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 이게 시간이 갈수록 진급에 나가는 이게 진급이에요. 진급. 세성에 합하고 진급을 얻는 길이 바로 요 길이다. 그런데 이 마음의 도의 뜻을 두지 않고 한 사람 한때는 잘 나갈 수 있으나 언젠가는 이것이 하강을 강급의 길로 가기가 쉽다. 그런 이야기. 자, 이제 원문, 그 뒤에 원문 72페이지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시죠.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갖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면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대상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소금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되겠습니다. 자, 만일 사람이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는 어떻게 해라? 먼저 마땅이라고 했죠. 먼저 마땅히. 이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할 것이다 라고 대종사님 여기다 먼저 마땅히를 넣어놨어요. 대종사님 급선무가 윤과봉을 믿고 윤과봉과 불생불매를 믿고 깨닫는 거라고 그랬죠. 이 불생불매를 믿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불생불멸 자리가 바로 인과봉 자리가 뭐다? 진공 체를 삼고 묘로 용을 찾는 것이 그 불생불멸과 인과봉을 믿고 깨닫는 그 길이 이것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법문과 이 법문이 다른 법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로 용을 삼는 것이야말로 바로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를 믿고 깨치는 그것과 절대 둘이 아니다. 그러면 진공으로 체를 삼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에? 이건 제가 교리도 설명할 때도 했고 했습니다. 예. 자, 체와 용입니다. 체와 용이 하나지요, 원래. 근데 굳이 요 용은 변화하는 거고, 동하는 거고, 이 체는 불변이야. 그리고 정하는 거예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체가 되는 거고, 이건 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체용을 병진해야 해요. 체용이 돼서 비로소 하나인 거예요. 진리라는 건 체만 있는 게 아니야. 용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시에는 체가 주체가 되지만 동시에는 이 체의 바탕에서 용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았다. 공은 공인데 왜 진자를 넣어놨냐? 바로 그 공은 공이 불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인 공인데 공이 불공이에요. 공은 공인데 그냥 텅 빈 완공이 아니라 그냥 뭐랄까 어떤 흔적이 없다 그럴까? 뭐 이것이다 저것이 없다 그럴까? 사가 없다 그럴까? 그냥 그러면서도 생생약동해서 그 안에서 무엇인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상성역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원래 없건만은 그랬죠. 무엇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림이 없건만이를 이 진공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경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동시에 이 진공 안에 있어지는 거예요. 있어져. 무엇이 있어져요? 경계에 따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림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공으로 체를 삼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분별마저도 비워버렸다. 분별마저도 비워버렸다. 생각이 비었다. 허공 같다. 그래서 이 진공을 체를 삼는다. 즉 마음을 삼는다. 진공을 마음 삼. 진공을 나는 진공이야. 진공이라고. 이렇게 움직거리는 것은 진공이 들어서 움직거리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이 몸이 없어지든 그 진공의 그 자리는 절대의 자리야. 이 자리는 절대의 자리야. 그래서 그 진공한 가운데 능히 또 이 묘유하는 것이 어우러져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은 체를 뭘로 삼어요? 뭘로 삼어? 체를 변화하는 이 묘유를. 묘유도 아니지. 묘유면 괜찮게. 그냥 유야 유. 집착하는 유에 집착하는 유를 체로 삼고 그 유를 용으로 삼지. 어? 뭔 말 이해 못한가요? 보통 사람은 그 형상이 있는 것을 체를 삼고 그 형상이 있는 것을 용을 삼아. 근데 그냥 유가 아니라 묘유다 이 말이에요. 묘유라는 건 뭐냐면 진공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묘유라는 거, 여기서 유는 뭐냐면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는 실체가 없는데 있는 거야. 신기하지. 그런데 앞에 묘자를 붙여버렸어. 신묘하고 기묘하다. 영묘하다. 참 묘하지. 어떻게 없는 데서 있는 게 생겨지냐 말이야. 이것과 분리되지 않는 묘유거든. 근데 이것과 분리된 유, 있는 유, 여기에 체를 삼고 이 육신이 나로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죽으라고 용을 쓰는 거지. 말이 되네. 그래서 진공의 체를 삼는 것은 허공 같은 마음을, 이것이요, 이 체를 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대종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훈련법에다는 야, 기도를 해라, 연부를 해라, 자선을 해라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시 단련해. 아니면 동시에는 멈춰라. 멈춰라. 스탑. 이것이 먼저 기본적으로 체를 삼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확보하지 않았어. 지금 단련이 안 됐어. 단련이.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어쩌다 한번 들어갔어도 동시에는 써먹지도 못해. 그래서 진공으로 체를 삼는, 진공으로 내 마음을 삼는 이것을 계속 단련해서 확보를 해. 확보를. 쉽게 말해서 이 육신이 나가 아니라 정말 나는 이 육신이 아니라 뭐요? 진공이 나다 말이지.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실체다. 이게 진짜 실체는 실체라는 게 없는 것이 실체거든. 그러니까 진공묘는 실체가 없는 것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묘하게 없는 가운데 피하는 게 있어져가지고 무의야로 있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어진다 하는 것이 진공묘유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진공은 딱 빼버리고 묘유도 아니고 그냥 유예요. 유. 그 생사가 있어진 유. 응? 뭔가 실체가 있는 유. 이것을 체로 삼아. 그러니까 사무여한 하라고 하면 오메 사람 죽이네. 나를 살린다고 하더니 나를 죽이네. 응? 사실은 이 유의 실체, 이건 나라는 거야. 아를 체를 삼거든. 응? 아상을 체를 삼아. 근데 이 아를 죽여야 하거든. 이 아를 비워야 하거든. 이 아를 비워버리는 게 뭐냐면 아까 이 진공을 체를 삼는 거예요. 응?
나를 비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를 비워버리니까 그 마음에는 모든 게 원만 부족해서 다 차 있는 마음이야. 텅 비어서 꽉 찬 마음이지. 이것이 비로소 아까 채를 삼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진공으로 채를 삼을 것 같으면은 이게 오래오래 하다 보면 그 가운데 탁! 쉽게 말해서 단전주를 통해서 촉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 그냥 단련을 해보면 그 속에서 이게 그냥 비어가지고 비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무궁무진한 조화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가히 사량개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안에 탁 비어서 깊은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그 마음에서 탁 솟아나온 지혜, 이게 묘유거든. 응? 그 진공의 자리에 깊고 해서 단련했을 때 이 묘유가 탁 지혜가 솟아 올라오는데, 보통 사람은 이런 거 단련을 하나요, 이걸? 응? 그냥 아상장, 암안으로 꽉 차갖고 그냥, 응? 악연으로 꽉 차가지고, 응? 아상이 주체예요, 그냥. 바꿔야 할란가, 이거. 아상으로 채를 삼고. 응? 다음, 묘유로 용을 삼는다는 것은, 그, 신기하지. 유는 유인데, 뭔가 분별도 있어지고, 일도 활동도 하고 있어지는데, 묘유예요. 그냥 유와 묘유는 천지 차이예요. 묘유는 진공이 이미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묘거든. 진공이 없으면 묘가 아니에요. 그냥 유지. 그래서 진공 묘유의 그런 조합, 이것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용을 삼는다는 것은. 지공무사라고 그러죠. 지공무사. 실지 경계에 닫히면 아까 아상, 응? 아까 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상이나 아가 사가 들어가. 아니면 사사가 들어가. 그게 아니라 이 묘유는 이 안에 지공무사한 자리예요. 지공무사한 자리. 나라고는 흔적이 없는 작용만 있는 유라. 나가 있는 유가 아니여. 나가 있는 유는 아까 아상의 유예요. 근데 이 묘유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이 작용만 있는 유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네. 이렇게 가르쳐주면 난 학교 다닐 때 그냥 지금 열애이 되어 버렸겠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가르쳐줬어. 특히 아까 아상을 나라고 하는 착심, 착이 없는 마음이 아까 묘유의 마음이에요. 나라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대로 진공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작용만 하는 거예요. 조화를 일으키면서. 이게 묘유야,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아상이 체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딱 들어가고 거기에 집착을 해갖고 거기에 쓰지. 이해가 돼요? 분별이 없는 마음으로 주착하지 않고 쓰는 것이 이게 진공체 묘유용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 묘유는 아까 신기하거든. 우주의 배령은 지은 대로 또 있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묘유기도 해요. 인과의 묘유기도 해요. 이해가 돼요? 실체가 없는데 작용만 하는 묘유이면서 지은 대로 받게 되는 묘유예요. 이해가 될란가? 예? 아이고, 참말로. 묘유가 뭐라고? 네. 있기는 있는데 없으면서 있어서 묘하고, 작용만 있으니까 묘하고, 그리고 치은 대로 있어지니까 묘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시에는 진공으로, 그리고 동시에는 그 진공에 바탕한 묘유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시선이에요. 이것이 진공묘의 수행이에요. 이것이 공정영지를 단련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일원의 체성에 합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동정간 분리성, 이것이 성리공부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정기상시 훈련인 것이에요. 따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실지 경계에서 내가 아까 진공이 됐을 때 원망부족한 그 안에 텅 비어서 모든 게 다 가득 차게 되고, 묘유로 썼을 때 비로소 아주 사가 없는 가운데, 지공무사하게 사가 없는 가운데 공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사가 없어. 아까 아상이 없다, 사가 없다는 게 여기서는 무사잖아. 무사. 사가 없는 거거든. 지공무사예요. 지극히 공변될 뿐이야. 그래서 사가 없어, 사가. 그런데 진공이기 때문에 사가 없지. 나라는 것이 어디 있냐고. 지금 무엇이 들어서 들어? 나라는 것이 있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래는 지공무사가 나요. 그 지공무사를 그대로 쓰는 것이 묘유로 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한 1000명당 1명이나 밖에 없더만. 보니까. 경계에 따라 또 기분 좋으면 한 번씩 쓰기는 하는데, 큰 경계가 오면 딱 자기 방어막을 쳐버려. 자기 합리화해버리고. 그 질문에 보면 공정영지의 자성, 그러니까 공정영지와 자성이 어떤 관계냐, 그 자성의 내용이 공정영지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성이라는 것은 뭐냐? 공정영지더라, 즉 진공묘유더라고 그래요. 사람한테 붙이면 공정영지라 그러고요, 이 우주 만물에다 붙이면 진공묘유라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진공묘유라는 단어가 좀 크죠. 공정영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원리는 같은 거예요. 공정영지가 뭐예요? 텅 비어서 고요하고 적적한 가운데 영지, 신령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제 목소리를 듣고 하는 거 있죠? 근데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듣고 하나? 이것이라는 게 있어? 만약 이것이라는 게 있다면 이름이 있을 거고, 색깔이 있을 것이고, 크기가 있을 것이고, 시작과 끝난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근데 이것은 이것이라고 할 것이 없는 가운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또 그냥 작용이 있어지는 묘유더라, 이 말이야. 영지더라, 이 말이야. 영지더라. 좋아하더라, 이 말이야. 이게 신기하지. 자, 경계를 대하되 태산과 같이 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네? 경계를 대하되 어때요? 여러분들. 경계만 와봐라. 그래요? 경계는 첫째 뭐요? 법신불 사원님. 이 한 달 동안 경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네? 네. 수행을 다짐을 기도를 하라고 했거든요. 법신불 사원님. 경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경계는 삶 속에서 사은이 경계니까 경계는 오게 됩니다. 이 경계에서 오히려 내가 진공으로 체를 삼아서 이 경계에 내가 탁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태산과 같이 한다. 왜 태산이 돼야? 진공으로 하기 때문에 태산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응? 진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태산은 무슨 태산이 막 흔들려 버리지 그냥. 응? 막 흔들려 버리지. 그래서 저는 이 무시선법이 써먹는 무시선법을 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무시선법은 원문을 해석하는 무시선법이 아니라 실지 경계에서 진짜 우리가 실지 딱 경계가 오면 태산과 같이 내가 흔들리지 않겠느냐. 그냥 자기 일신주의로, 자기 편안적으로, 자기 안일주의로 가지는 않느냐 말이죠. 흔적감이 없다는 말이에요. 흔적이 없다. 청정함, 허공과 같다 있었습니다. 허공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걸리고 막힘이 있습니까? 허공은 걸리고 막힘이 없고 더럽힐 것도 없어요. 푹 터져서 그냥 이렇게 그냥 청정함 자체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내 마음의 실체가 그렇다. 이것이라고 할 것이 없이 그냥 툭 터져서 시방일가가 그대로 하나지. 이게 대야요? 진하요? 이것이 참나라. 사실은. 거기에는 허공과 같이 비어서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삼도고욕도 일체 사량 분별도 그 자리 본래 자리는 없더라. 자, 제가 거기 어디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최근담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풍과 소죽의 죽불유성하고 안도한담의 담불유형이라 4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와도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대숲은 그 소리가 없어. 그냥 소리 나고 끝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기러기가 찬 연못을 싹 지나가도 기러기가 지나가지. 근데 연못에는 기러기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나갔는데 뭐 있겠어.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거울 같다 그러는 거예요. 경계가 오면 비출 뿐이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쟁이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언제 그랬잖아. 이거 쌓아놔가지고 말이야. 근데 마음의 본래에는 원래 쌓을 자리도 없고 쌓을 것도 없고 쌓는 주체도 없고 그런 것이거든. 자기가 그냥 쌓아놔 알아서.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막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일명. 그래갖고 뭐 경계가 오면 속으로 꾹 참고다가 어떤 사람은 병 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폭발해버리죠. 왜? 기러기가 지나갔는데 기러기 흔적이 계속 남아있어. 남고. 바람이 대숲에 지나갔는데 또 그 바람이 이미 끝나버렸는데 대숲에 바람소리 계속 그것이 가지고 있어. 그러나 우리의 본래 마음은 텅 비어가지고 심지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본래 없는 것이다 말이죠. 그 본래 없는 그 자리를 조석으로 우리가 선을 통해서 항상 확보해 가요. 확보. 그래야지 그 자리에 내가 딱 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경험한 것마다 기억이 새록새록 해갖고 나이 먹고 어때요? 이 화상이 나를 언제 어떻게 나를 괴롭혔다 하면서 계속 우려먹죠. 계속 우려먹어. 이거는. 그래서 다리는 살의 심숙이요 사거 심수멸이라. 다리는 일이 오면 비로소 마음에 나타나고 일이 지나면 어때요? 없어. 끝났어 그냥. 근데 여러분 어때요? 딱 기억력 좋은 사람이 있어요. 몇월 며칠날 네가 나한테 언제 서운하겠다. 그것이 어디가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어디다 정해놓는가 모르겠어요. 나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몇 센치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그게. 본래 우리 마음은 그냥 여여자연한 거예요. 진공한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경계 따라 묘유할 뿐이에요. 동화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화에도 정하는 바가 없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동화하는데 동하는 바가 없다. 이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하는데 내가 동한다고 하는 그 생각. 또 하나는 그 동할 때 주로 뭐예요? 집착하지요? 끌리지요? 그 동하되 끌리는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즉 묘유를 쓰되 진공이 바탕돼갖고 묘유가 그 말이에요. 동할 때. 근데 정할 때는 어쩌냐? 또 진공이지만 묘유를 잃지 않는 진공이에요. 그 소리는 뭐예요? 그 안에는 뭐예요? 흔적이 없지. 정하여도. 분별이 없어. 그죠?
그리고 분별한다는 주착도 안 해. 그런데 거기에 또 뭐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정에만 주착하는 정이 아니라 그 정한 가운데 또 미래를 준비하는 정이더라 이 말이에요. 응? 묘를 했대? 묘를 하고 나면 다시 진공으로 다시 비워 들어가고 그 진공 그 자리가 다시 미래를 준비하는 묘유를 준비하는 진공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허공과 같이 비우는 진공, 그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진공, 그리고 끌리지 않는 묘유, 그리고 다시 비워버리는, 진공으로 비워버리는 묘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연마했는데. 응?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나로 따로 분리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가 있는 거예요. 묘유에 바가 있고 동하는 바가 있고 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가 없다는 것은 이 두 개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진공을 떠나지 않고 묘유가 있고 묘유를 떠나지 않고 진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의지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정진하는 공법입니다. 네. 자,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무엇을 의지하나? 네, 정을 의지하나. 그리고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어떻게 돼요?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된다. 아까 진공과 묘유가 서로 체화용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낼 때 서로 함께 맞돌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정을 여의지 않고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된다. 근데 어느새 속지요 우리가. 무엇에 속아요? 나라는 것에 속고 내가 내 감정에 속고 내 성격에 속고 내 염력에 속고 내 생각에 내가 속아. 그리고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에 속아. 그 아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아만이 나오지. 내가 어딨냐고. 있으면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게. 언제부터 생겼었는가 한번 보게. 크기는 어쩐가. 색깔은 무엇인가. 이름은 무엇인가 내가 좀 보고 싶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자성에 부합된 공정영지를 단련한 대승선이요 사막을 경진하는 공부다. 이것이 우리 상시우용기상을 하면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것이. 이것이 성립 공부다. 근데 보통 사람은 진공 묘유가 아니라 진공은 저리 가불고 묘유도 아니고 유에 집착해서 유로 살더라. 이거 중생의 제대로 된 모습이다. 이 사람은 큰 인물이 되기가 어렵다. 가면 갈수록 진급하기가 어렵더라. 진급했어도 나중에 그 진급한 것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코 다쳐요. 왜? 피우지를 못하면 그래. 피우지를 못해. 자, 분별이 정을 여의지 않았다는 건 뭐죠? 응? 우리가 분별을 하면 아까 구분짓고 차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구분짓고 차별하는 것을 할 때 진공을 놓지 않았다 그 소리. 정을 여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정이라는 것은 정과 정정을 여의지 않았다 그 소리인데 이 정정을 여의지 않았다. 즉 진공을 여의지 않았다 그 소리예요. 본래의 자성자를 여의지 않았다 그 소리예요. 분별을 하되 자성자리를 여의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전한 생각이지. 온전한 생각의 치사다. 온전함이 빠져버린 생각의 치사가 아니라 정을 여의지 않았다는 것은 온전함을 즉 진공의 체를 놓치지 않고
치사를 했다 그 소리.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팅을 해봐야 해요. 동시에 어떤 경계를 대했을 때 진상 손님을 만났다. 그러면 내가 그 진상 손님이라는 생각이 딱 들죠. 에이 진상. 그때 뭐예요? 진상이 본래 있어 없어? 심지어는 원래 진상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근데 내가 진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니, 진상 손님이 없으면 매출이 아마 몇 프로 줄어들 건데 이해가 될란가? 예? 진상 손님이 없으면 내 수입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진상 손님이 매출을 올려주고 있거든. 응? 매출을 올려주고 있어. 어떻게 내 마음에 든 손님만 와? 예? 예. 나도 내 마음대로 되기 어렵고 나도 수많은 생에 쌓은 업력이 있는데 저 사람도 그럴 것 아니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응? 딱 가게 해갖고 부처님만 와라. 엄망부족 지공부사한다. 어? 손님 망해버리지 그 가게가. 어? 아니 저기 종법사님한테나 가야지 그. 어? 총무나 찾아가도 있을라가 말까 한데 그냥 가게 열어놓고 부처님만 와라. 이놈의 진상 때문에 사람 죽겠다. 그러고 있으면 망해버린다 이게 오히려. 그래서 우리 자선법에 보면 치연작용이나 정체는 여기다 그랬죠. 치연이 작용을 해. 온갖 경계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 그렇지만은 딱 채를 잡고 가는 거예요. 어? 딱 진공의 채를 놓지 않고 그걸 간다. 네. 이것을 뭐라 그래? 자성을 떠나지 않은 분리자성이다. 자성을 떠나지 않았다. 즉 온전함을 놓치지 않았다. 온전함을 놓치지 않았다. 육군작용이 공정영지에 부합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육군의 작용을 할 때 공정영지의 자성은 자성에 부합된다 그 소리죠. 그 자성의 내용이 공정영지라는 거예요. 공정영지를 떠나지 않는 육군작용이다 그 말이죠. 응? 즉 육군작용을 할 때 그 공정영지가 딱 체가 되어서 육군작용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동할 때와 정할 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정할 때는 내가 탁체성자리에 들어가고 동할 때는 내가 그 묘유와 인과자리, 조화자리에 딱 들어갔냐. 이것이 비로소 부합되는 자성, 분리자성이다. 분리자성이다. 다 같은 말이 지금 사실은 연속되고 있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견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면 괭이를 든 농부도 손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손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손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손을 할 수 있으며 예왕하면서도 손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손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자, 응하여도 이게 이제 금강경에 나온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응무소주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원불교 말로 하면 뭐냐? 용심법이에요. 용심법. 우리 사막으로 말하면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죠. 자, 응하되 주한 바가 없이, 그죠? 응하다는 건 뭐예요? 온갖 경계를 적응한다 이 말이에요. 경계를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되 뭐한 바가 없어? 주착한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착한 바가 없이. 응? 머무는 바가 없이. 아까 그림자가, 기러기 그림자가 안 머물죠? 강에 머물러 있어 지나가 버렸죠? 우리는 머물지.
그렇게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가만히 있어. 이 생자가 이거 맞나? 헷갈리네. 맞죠? 그 마음을 내라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정할 때는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 들어가기 어렵고 동할 때는 그 주착하는 마음에 끌려서 사기가 쉽는데 그 주한 그것이 없는 가운데 그 마음을 내서 써라. 이것이 진공이체 묘유이용이라 그 말이에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는 소리가 똑같은 이야기. 이것을 우리 원불교로 말하면 온전한 생각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주착한 바가 없지 그 말이죠. 응용하되, 이게 응용하되 우리 상시용유상 1조가 응용하여도 온전한 생각으로 그랬죠? 이거 뭐죠? 그것은 주착한 바가 없이 그 소리죠. 주착한 바 없이 온전한 생각으로 그랬죠. 우리는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죠. 그랬죠. 여기서는 그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주착이 있느냐 없느냐죠. 근데 원래는 분별 주착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왜 이렇게 그런 것이 나올까? 예? 왜 이렇게 그런 것이 나올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것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이 온전이 바로 일심이라고 그러고 또는 수양이라고 그런다. 이 취사가 바로 뭐죠? 연구. 그리고 이 취사가 이제 사용하는 거. 여기서는 뭐 기르고 밝히고 사용하고 이렇게도 했죠. 그래서 이 온전한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무분별지 자리예요. 무분별지 자리. 분별이 없는, 분별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가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취사를 해. 그러면 뭐예요? 생각이 없이 하면 안 되지. 생각 없이 몸부터 취사한 사람이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안 켜고 출발했어. 그래갖고 내비게이션 안 켰는데? 그러고는 그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 중간에 만지다가 쾅 박아버렸네. 근데 내비게이션을 하려는 생각을 차분하게 가져야죠.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겠죠? 몇 분 전에 나오겠죠? 그 다음 더 들어가서 온전한 생각,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온전함에서 나온다 이 말. 걸림 없는 마음, 분별 주착이 없는 마음, 본래 맑은 마음, 본래 비어있는 마음.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생각이 뭔가에 끌리거나 가리거나 막히지 않고 취사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결국은 사막 공부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그랬네. 질문에. 잘 잊어버린 사람과 잘 안 잊어버린 사람. 장단점이 있죠? 잘 잊어버린 사람은 기억할 것도 잊어버려. 잘 안 잊어버린 사람은 잊어버려도 될 것을 안 잊어버려. 어떻게 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 공부다. 잘 잊어버린 사람은 뭐죠? 잊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습관이나 허물은 고치기가 쉬우나 허심을 만드는 수양은 어렵다. 잘 잊어버린 사람은 어떻겠어요? 수양은 잘 되겠죠.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성질나게 했을 뿐이지 자기는 걱정 없죠. 그러나 유념할 자리 무념할 자리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거꾸로 많이 하죠. 유념할 것은 무념해버리고 무념할 건 유념해버리고. 그죠? 돈을 갚을 사람이 무념해버리면 어떻게 돼? 화가 나죠? 자, 이 무념 공부,
여기가 이제 문형공부죠. 여기가 문형공부예요. 여기가 철저하게 윤형공부예요. 그래서 유문형이 왔다 갔다 해야 해요. 그래서 취사를 했으면 다시 문형으로 와야 해요. 이 문형의 바탕에서 윤형을 철저하게 해야 해요. 이해가 되세요? 다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다 나온 이야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주판을 든 점원, 관리를 하는 선, 운전대를 잡은 기사, 왕래하면서 하는 선, 제가 거기 다 적어놨어요. 그걸 잘 참고하시고. 자, 거기 보면 집에서도 선할 수 있고, 그죠? 어찌 처소와 동정, 처소와 동정을 말할 거냐. 처소와 동정을 떠나서 얼마든지 무시무초로 아까 사막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정시에는 아무래도 수양연구가 주체가 돼요. 동시에는 뭐가 되죠? 수양연구 바탕하에 취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취사가.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요? 이치에 밝지요. 여기도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보면 난 좀 일에 어두운 사람 있지. 손 들지 말고. 나는 일에 밝다. 손 한번 들어봐. 다른 사람보다 일에 좀 밝은 것 같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일에 좀 어둡다. 왜 그럴까요? 나는 왜 대중 앞에 말을 잘 못할까요? 나는 왜 이럴까요? 알고 보면 거기에 단련이 있었냐 없었냐의 결과일 뿐이요. 묘하게 있어진 사실이지. 그게 묘유야. 진짜 묘유지요. 신기하게 지은대로 있어지는 묘유야. 인과의 묘유야. 어? 자기가 거기에 관심 가졌으면 거기에 밝고 잘하는 거고, 거기에 관심이 없이 안 했으면 그게 기가 막히게 묘하게 그 못하게 만들어 있어지네. 그게 묘유인 거더라. 이 말씀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